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절절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실 부산대병원지부 조옥희 교육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부산대병원 조옥희 간호사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온몸이 휘멍이 도도록 때린 전공의 폭행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그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때도 알려졌듯이 정형외과 교수의 폭언 폭행 문제는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를 향한 성희롱 발언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다반사였고 전공의들에게 주먹질, 발길질, 또 날카로운 메스로 위협을 하는 등 심각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직분과 사제시간이라는 관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분에 따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참다 못한 전공의들이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드러난 사건이 이 정도인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하는 것이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드러난 것은 전월까지만 사실 교수들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술실에서 집도이라는 존재는 거의 압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폭행은 수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병원 간호사이고 저도 그 교수님과 일했던 간호사 중 한 명입니다. 신규 계약직 간호사 PA와 일하다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발길질을 했었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주먹으로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공개 사과를 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고 피해 간호사는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제 제기해봤자 나만 손해본다는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때 교수님에게 그런 처우를 받았고 사실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욕 들어먹고 손등도 맞고 이런 정도였는데 점점 정도가 더 심해져서 제 후배들에게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었다면 후배들이 그런 식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후회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와 전공의 또 그 소속의 피해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교수라는 존재는 사기업의 사장만큼이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당한 폭언 폭행, 개인적인 심부름, 술자리 시중 강요, 성희롱을 당해도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병원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탓에 폭언 폭행 성폭력을 당한 모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교수라는 지위와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폭언 폭행 성추행들이 이루어진 것을 노조에서 고충 건의서를 받아 교수와 해당 팀장을 공개 사과시키고 해임까지 시키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가 폭언 폭행 성희롱 없는 병원 캠페인을 벌이고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기거나 그냥 사직하고 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위해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또 엄격한 위계 질서와 상명하국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환자 보호자로부터 당하는 폭언과 폭행입니다. 보건의료 노조 실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간호사의 50% 이상이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야, 어이, 너 라고 하는 반말은 기본이고 나는 간호사인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저를 보고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 환자에게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우리는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응급실에 일하는 간호사들은 취객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립니다. 환자를 아무리 정성껏 돌보아도 환자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환자 상태가 나빠졌다고 모든 것을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며 소리를 지르고 임산부 의료진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했던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은 급성기 치료만 치료하고 그 이외에는 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라고 했다고 보호자가 술이 취한 채 찾아가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한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발하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아픈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로부터 당하는 폭언 폭행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응도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폭행한 환자가 다시 내원을 했을 때 병원에서 다시 받아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간호사들은 병원이 전혀 나를 보호해줄 마음이 없고 난 여기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고 꾸준한 한탈감도 들고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스스로 병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처를 받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합병, 수면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비단 폭언 폭행에서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부족한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PA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A는 불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점차로 늘어 3,000명에까지 이르고 있고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 계열에서는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PA 없이는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해야 할 처방을 대리 처방하고 경과기록지를 작성하고 동의서를 받고 심지어 수술 상처를 봉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PA들이 무면허 진료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발생했을 때 전혀 보호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피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적정수의 인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아예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합법적으로 제도하든지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호사이기 이전에 우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자 가족입니다. 2018년에는 더 이상 우리 간호사들이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비인격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노동이 불법적인 일로 매도당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이 아닌 내가 하는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